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유휴지를 주차장이나 야적장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산업집적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울산의 경우 법 개정으로 대규모 건설공사인 S-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추진에 큰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S-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사업. 총 9조 2,5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석유화학 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6월 준공 목표인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근로자를 위한 주차장과 건설에 투입할 자재 등 장비 야적장 확보였습니다. 특히 사업 기간 동안 일일 최대 13,000여 명의 근로자를 위한 주차장과 플랜트 사업상 대규모 야적장 부지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요즘 온산공단 내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는 현장 근로자들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넘쳐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업체 측은 근로자를 위한 주차장과 야적장이 필요했지만 기존 법률은 산업단지 안에 미활용 산업용지가 있어도 산업용지만 임차할 수 없고 반드시 실제 필요하지 않은 공장까지 함께 임차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울산시는 중앙정부의 기업의 투자사업 진행 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를 위해 미투자 산업시설 용지의 임시사용 관련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마침내 21일자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S-오일 샤힌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규모 투자 사업의 건설 현장에 주차장과 적지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현장에 가장 큰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규제 개선을 위한 울산시와 중앙정부 그리고 박성민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S-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해소되게 됐습니다. 산지법 개정을 통해 나대지도 임대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이 근거가 마련이 된 거고요. 이를 통해 저희는 추가 부지를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S-오일은 지난해 기존 법률 조건에 맞춰 어렵게 12,000평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확보한 데 이어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 4만 평 규모의 야적장 확보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의 문제로 임시 주차장 대신 공사장 인근에 무질서하게 되풀이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불법 주차 문제는 또 다른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전면 개편한 시내버스 노선 가운데 지난 1월 2일부터 일부 노선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노선 통합에 따른 특정 노선과 구간의 승객 혼잡 해소를 위해 1차로 지난 2일 현대자동차 경유 3개 노선의 출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늘렸습니다. 또 노선 전면 개편으로 어르신들의 적응이 어려운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주요 정류소에 목적지별 노선 안내문을 붙이고 차량 전면에도 운행 방면 표식을 부착하기로 했으며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노선 개편 안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트램 건설에 따른 교통체계 효율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가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중간 보고회에서 제시됐던 공업탑 로터리의 평면 오지 교차로 변경과 관련해 두학로 동문 입구에서 박물관 구간 차로 확보와 수암로 이중정지 개선 등의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가로 구간의 경우 보도 축소를 최소화하고 삼산로의 경우 8, 9차도에서 6, 7차로로 문수로와 대학로는 현행 7차로에서 5, 6차로로 차도를 1, 2차로를 축소하는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종합이노베이션센터 내 울산청년지원센터가 어제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청년지원센터는
울산시 청년정책 거점센터로 울산에 거주 또는 재직 재학하고 있거나 활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성장 지원과 활동 교류, 정책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탁 운영합니다. 울산 청년지원센터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소회의실, 매체실, 공유부엌 등 다양한 공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관 신청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동안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먼저 울산시는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울산시 공무원 하루 60여 명씩 모두 400여 명이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휴 기간 중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비상진료 체계가 유지된 울산대학교 병원 등 12곳의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병의원 608곳, 약국 412곳과 심야응급약국 4곳을 운영합니다. KTX 울산역 심야 도착 승객을 위한 리무진 버스도 29일 새벽 0시 55분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울산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당일 국산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입니다. 3만 4천 원 이상을 구매하면 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을 구매하면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는 구 역전시장 등 전체 8개 전통시장이 참여합니다. 설 연휴 울산 지역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설 연휴 기간 무료 개방되는 공영주차장은 300곳으로 옥교와 성남 둔치, 문화의 거리 등 중구 원도심에 있는 5개 공영주차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 공영주차장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공영주차장은 28일부터 30일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지난해 울산 수출이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서도 전년 대비 0.9% 증가한 881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전국 실적에 대비해서는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8.2% 증가한 가운데 울산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유는 자동차와 선박 수출 상승세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다만 친환경차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로 올해 수출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LNG선 등 선박 수출 확대로 올해 울산 수출은 지난해보다 많은 891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1차 중소중견부품 협력사 매출액이 9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어제 1차 중소중견협력사 237곳에 지난해 매출액이 90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같은 해 현대자동차의 매출액보다 12조 원 많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협력사들의 지난해 경영 실적이 모두 확정되면 연간 매출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울산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울주군만이 지난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 1명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울주군은 그동안 셋째 이상 자녀들에게 입학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펴온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중구에서도 입학 지원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출산율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울산. 10,000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지난 2023년 기준 5,082명으로 반토막 났고 1명 이상을 유지하던 합계 출산율은
0.814명으로 추락했습니다. 실제로 취하가동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울산 지역 초등학교 예비 소집 대상 학생은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는 7,0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울산시와 구군이 마련한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이 지속되는 울산 지역의 출생아와 합계 출산율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울주군의 지난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005명으로 울산시를 비롯해 울산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1명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울주군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셋째 이상 자녀의 초중고 입학 지원금을 운영 중인데 이러한 정책이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생아가 2024년에는 소폭 증가하는 등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울산시 교육청에서 지난 2022년부터 지원 중인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10만 원 외에도 출산 장려 정책 성격의 자체적인 입학 지원금을 마련한 겁니다. 현재 울산시를 비롯한 울산 5개 구군 중에선 울주군만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해 셋째 이상 자녀의 초중고 입학 시 3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에서도 중구의회 홍영진 의원이 육아 지원과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1인당 10만 원 규모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금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와 내용이 비슷해 중복 지원 조례가 될 수 있어 조례안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울주처럼 중복 지원되지 않는 소외계층이나 또 다른 금액적인 또 다른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와 협의하여 새롭게 찾아보려 합니다. 남구와 동구, 북구는 입학지원금 도입을 당장 계획하고 있진 않지만 예상 규모에 맞게 출산 장려 정책을 확대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속되는 저출생으로 울산 지역의 학령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울산 지역 지자체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주군이 올해부터 장기 요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달 5만 원의 돌봄 활동 수당을 지원합니다. 수당 지급 대상은 울주군 내 장기 요양 기관에서 3년 이상 동일 사업체에 종사하는 장기 요양 종사자로 노인 요양시설 등에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방문 요양 등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주군은 매달 10일까지 수당 신청을 받아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다운이 공공주택지구 내에 들어서는 가칭 서사중학교의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당선작은 학생들이 자연과 함께 소통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활동적인 미래형 교육 공간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사중은 연면적 13,000여 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202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 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울산시 교육청은 관련 시설에 자동 소화장치를 모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과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7년까지 울산 지역 모든 학교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설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울산에서 처음 열린 생활체육대회인 울산시장배 스키 스노우보드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대회는 울산 지역 동호인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 스노우파크에서 열렸으며 모두 16명의 동호인이 각 종목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법원이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어제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총 의안 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분이 적은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제도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MBK 파트너스와 영풍에 맞서기 위해 꺼낼 주요 카드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러한 고려아연의 시도에 제동을 걸면서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오는 23일 열리는 주총에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울산 남신항 목재부두가 기타 광석부두로 변경 고시됨에 따라 울산항 남신항 2단계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번에 변경 고시된 기타 광석부두는 당초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목재부두로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배후 화주기업의 부두개발 참여 취소 등으로 부두개발이 지연돼 왔습니다.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광석부두로 부두 기능을 변경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으며 이번에 기타 광석부두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두는 1,3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30년까지 기타 광석부두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어제 올해 맞춤형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과 맞춤형 배달 강좌 등 총 1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구자원봉사센터 3층에 평생학습 교실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동구청이 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4 코리아 둘레길 사업 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동구청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높은 참여와 만족도를 이끌어냈으며 프로그램의 양과 질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